번째, 부자의 마인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보다 지는 방법을 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는 이유를 봤더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묻지만 투자하지 마시고 펀드 매니저 맡기지 마세요. 펀드 매니저도 봐서 공부를 합니다. 그분도 몰라요. 모릅니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룰을 만드세요. 룰은 세 가지입니다. 진입, 보유, 청산. 진입, 보유, 청산. 언제 진입을 하고 밀리지 않고 보유. 어떻게 보유를 할 것이냐. 편한 보유, 청산, 베스트 청산. 최고점 전에, 최저점 전에. 주식이니까 최고점 전에 청산하시는 거죠. 그 돈을 땄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마인드 컨트롤. 언어를 쓰는 세 가지였습니다. 분석 방법은요. 첫 번째, 펀더멘탈 분석. 뉴스 기사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테크니컬 분석. 차트 분석이죠. 세 번째는 사이클라지컬. 심리학 분석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텔레비에 나오는 강사진들, 모든 나오는 텔레비에 선생님들 뭘까요? 펀더멘탈만 분석합니다. 이 기업은 펄이 어쩌고저쩌고, PBL 어쩌고저쩌고 막 분석합니다. 기업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떨어져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왜 떨어지는지. 근데 반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테크니컬로 가죠. PST 이론이요. 테크니컬.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뉴스가 빠를까요? 차트가 빠를까요? 차트가 빠르죠. 100% 차트가 빠릅니다. 차트가 움직인 다음에 그 종가에 뉴스가 붙죠. 어쩌고저쩌고 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린 세력 주체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해석하는 어널리스트가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PST는 뉴스가 붙기 전에 차냅니다. 놀랍게도. 외국인이 막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안 사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사는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 대답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근데 떨어집니다. 외국인 사는 거.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나라 외국인은 물린 거예요. 그렇죠? 물론 외국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올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날 안 삽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분석이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거가 돈을 쓰기 났어요. 선생님. 가장 어려운 거가 얘죠. 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수는 이거 배우러 와요. 실제 고수들은. 고수 진짜 많이 옵니다. 고수들. 그 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수님 돈을 벌고 있어요. 추세를 맞추는 적이 있는데 자기가 왜 지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진짜 고수 마인드입니다. 왜 지는지. 우리는 왜 이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는 왜 이기고 왜 지는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는 쪽에서는요. 아까 세 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이 없으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룰이 없으면은 공부를 해서 룰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저놈이에요. 표현했죠. 그레이디 욕심. 우리 판도라 상자에서 욕심이란 걸 꺼냈기 때문에 인간 욕심이 있죠. 진입, 보유, 청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청산. 진입은 쉬운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청산입니다. 네. 진입은 보유는 저한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청산은 모르죠. 그래서 PHP가 알려줘요. 여기 청산하세요. 제발. 플리즈. 왜? 거기가 최고점 전이기 때문에.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식은 매수자가 청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터닝포인트 천천히입니다만 선물 옵션 외환, FX 마진 이쪽은 파생은요. 매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봉 파란색 확인하다가 훅 갑니다. 훅 떨어집니다. 훅. 네, 1% 먹다가 30%확 빠지면 이제 브레시트 걸면 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빼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언청사냐 빨간 봉, 빨간 캔들이 추세가 상중에서 끝날 거예요. 이해되세요? 추세가 상중인데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네, 다음 봉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오는 겁니다. 거기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거는 교수님 틀렸을 거야. 한번 바라봐야지. 그게 욕심 마인드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은 최고점을 알려주면은 100점 만점 왼쪽 99에서 나와야지 오른쪽 99는 실제 매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 그래서 왼쪽은 어떻게 할까? PS지표가 다 공학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맛을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의 스타일을 봤더니 세 가지 3M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서드는 지식, 룰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드 컨트롤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수익이 나면 롱런. 교수님 수익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멘트는 롱런 하세요. 롱런 하세요. 근데 교수님, 1년 뒤에 전화 왔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롱런 하세요. 롱런 하세요. 10년 동안 집을 샀어요. 롱런 하세요. 롱런 하세요. 끝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엔 대부분 지는 사람들은 6개월, 1년도 안 걸릴 것 같고요. 이제 버는 사람들이. 그럼 1000명 제자 중에서요. 1000명이 다 벌었을 것 같으세요? 지금?
1000명 다 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1000명이 졸업을 끝났는데 다행히 12년 동안 안티가 없이 계속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지만 왜 그럴까요? 일단 헤어질 때까지는 돈을 벌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부담이 없어요. 10명 중에 9명 돈 모으고 1명은 본전이에요. 왜냐면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프랙티스를. 근데 그 9명이 1년, 2년 지날 때마다 또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1월 까먹어도 5천만 원 까먹어도 또 저한테 와요. 근데 저한테 컴플레인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욕심을 냈기 때문에 롱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욕심 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롱런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자, 이제 트렌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PST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추세. 추세가 뭘까요? 추세. 선생님, 추세가 뭘까요? 추세란. 왜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네. 잘생겼기 때문에. 추세란. 흐름, 동향. 동향. 그래서 추세가 뭘까요? 특정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성. 경제학과인가요? 경제학자. 네네. 또 선생님, 추세가 뭘까요? 흐름. 네. 또 다른 분 없어요? 돈의 흐름, 경기 동향 흐름. 네. 좋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추세란. 그러니까 제 피스 생각한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매수자와 매도자의 미닝 포인트를 in connected line. 그게 추세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추세 최소 단위가 뭔 줄 아세요? 추세 최소 단위는 캔들입니다. 캔들이란 단위 시간 동안 5분이냐 1시간이냐 캔들에 따라서 시가, 고가, 종가, 저가로 나눠져서 그려집니다. 무슨 말이야? 네, 처음 보시는 것부터는 당연히 아시는 분들 계시고 캔들이 2개 이상만 되면은 저는 추세라고 발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추세랑 캔들이랑 상관관계를 아셔야 되는데요.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럼 캔들도 상승했죠. 동의하세요? 그러면은 추세 최소한 캔들도 작은 의미로 추세될까? 이거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PST 시작인데요. 캔들을 이긴 거가 추세죠. 추세의 최소 단위가 캔들이죠. 그럼 캔들도 하나의 작은 추세가 될까요? 안 될까?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분 적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미분 쪼개볼게요. example. 우리가 주식 거래하실 때 몇 시간, 몇 분, 며칠로 기준 차트를 보세요? 혹시 한두 분만 말씀하세요. 1시간에 매수가 올랐어요. 1시간. 자, 그럼 우리가 여기 20명이 다 매수 버튼 누를게요. 매수 버튼. 매수. 근데 몇 분은 따고 몇 분은 손실 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1시간 내에 계속 오르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20분 동안 오르고 30분 동안 떨어지고 10분에 쭉 올랐습니다. 그럼 결론은 올랐어요. 1시간짜리 봉은. 동의하세요? 근데 30 떨어질 때마다 난 재수가 없나 봐. 누를 때만 떨어져. 누를 때는 떨어져. 자, 그래 번 사람 또 떨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 이기기 위해서는 1시간을 잘 들으세요. 디프로시에이트 미분 쪼개요. 그러면은 30분, 10분, 5분, 3분, 1분, 1, 3, 50의 최소 공배수가 다시 1시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그러면은 1, 3, 50, 30까지 모두 다 60분 동일하게 매수 실어 나오면은 누르잖아요. 누구나 다 수익이 납니다. 제 이론상으로. 동의하세요? 1분짜리가 60개 나와야지 1시간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60분의 봉 하나 작은 캔들도 1분으로 그리면은 60개 추세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내가 누를 때 절대 왜 안 밀냐면요. 저는 기운 차트가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걸 10년 걸렸는데, 네, 1시간입니다. 주식은 저는 1시간 60분입니다. FX 외화는 10분이에요. 이 스탠다드 차트 책에 썼는데 기운 차트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0분 기운 차트를 보는데 내가 눌러서 절대 1억이건 10억, 100억이 절대 안 밀리는 이유가 안 밀리는 시점 찾았어요. PH지표가. PH지표 찾습니다. 근데 그때도 밀릴 수 있거든요. 안 밀리기 위해서는 60분 기준일 때 30, 10, 5, 3, 1 똑같은 그래프가 뜨면 절대 안 밀릴 찾아낸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잡혔잖아요. 그럼 추세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추세가 상승인지 눌렀는데 추세가 하락이든지 보합이에요. 동의하세요? 네. 잘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 반문하세요. 눌렀어. 근데 왜 안 가지? 보합이에요. 눌렀어. 추세가 하락이에요. 그럼 쟤도 반문합니까? 누가 추세가 상승 하락 보합을 정해요? Who is define? 누가 정합니까? 노바인데서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전문가랑 텔레비 전화하고 그분들이랑 저랑 틀립니다. 텔레비 보세요. 내일부터.
모든 FX 주식이나 일봉으로 볼 것 같아요. 일봉, 주봉, 월봉을 분석합니다.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그 다음 놀랍게도 X축의 봉기수를 X축으로 제 생각에는 뭐 100개, 200개, 300개 갖고 올 겁니다. 1년치. 저는 35개밖에 안 봐요. 봉기수를요. 막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다 지금 올라가요. 그럼 저는 지금 베팅 들어야 되는데 이 한 달 전 거, 1년 전 거, 6개월 전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됐으니까요. 네. 그건 과거 추세예요. 비하인드 과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일짜리는요. 1시간 보시면은 1시간이 하루는 몇 개입니까? 6시간 거래하지 않습니까? 6시간 반. 그래서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7개 월화수목금토 하면 5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7, 5, 35, 35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35개 있고, 35개면 띄워놔요. 지표를요. 캔들을. 과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인트레스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커런트 35개로 스테이터스가 P스테가 잡히면 저는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추세를 분석할게요. 자, A, B 올라갑니다. 시간이 흘러갈게요. 시간이 왼쪽부터 절로 흘러갑니다. 하나, 둘, 셋 흘러갑니다. 그럼 A부터 B는 추세가 상승일까 하락일까요? 상승. 아, 이번 책 안 드릴 거예요. 일단 상승 맞췄습니다. 좀 더 책을 드릴게요. 자, C부터 D는요. 추세가 하락. 예습하셨군요. E에서 F는? 에? 어디요? 여기서부터 저까지는요. 상승과 하락. 합친 보합.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트레이더가 3명 있어. 트레이더 3명. 트레이더 3명 있는데 3명 다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3명 다 수익이 났어요. 3명 다 손실이 없어요. 근데 한 명은 상승이라 보고 한 명은 하락이라 보고 한 명 보합해 본 거예요. 그럼 3명이 틀렸을까요? 추세가? 다 맞죠? 동의하세요? 여기서 P지표 출발입니다. 추세란 트레이더마다 틀리다. 트레이더마다 틀리다. Trends different as trader mind. 트레이더 마인드는 다 틀리다. 출발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틀린데 할 수 없고 다 맞아요. 보합인데 안 할 수 있지만 보합에서 매도로 수익이 날 수 있고 보합이지만 매수로 수익이 날 수 있고 하락이지만 매수로 날 수 있고 보합이지만 매도로 수익이 날 수 있고 뭐 주식팀들 매도 못 치지만은 선물 옵션 환 팀들 매도 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추세는 상승 하락 보합을 본인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맞추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P지표 출발입니다. 그래서 추세 그럼 상승 하락 보합은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할 거 추세 시작이에요. 추세 시작. 그래서 저는 X축으로 봉기에서 35개 놓은 거가 거기서 추세가 하나가 싸게 돌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과거 차트는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추세를 우리는 상승하락 보합 정의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패턴 분석, 캔들 분석, 파동 이론, 뉴스 분석이 있는데 이건 다 제 입장에서 과거 데이터다. 이게 맞다 그러면은 현재 커런트 리얼 차트에 맞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올해부터 잘 보세요. 경제방송 틀어보세요. 오늘 A 주식 오릅니다. 물어봅니다. 언제 올라요? 언제 몇 시 몇 분? 10,000원짜리 10,100원 올까요? 애널리스트 그래요. 10,000원 사면은 20,000원까지 간대요. 전화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이 사시 왜 안 사냐고. 저는 10,000원에서 20,000원에서 가늠 안 합니다. 전 제가 사고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은 20,000원까지 간다. 최고점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동의하세요? 저는 20,000원을 못 맞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20,000원을 못 맞죠. 그런데 최고점 도착 안 하면 홀딩이에요. 근데 최고점 도착한 시간이 30,000원 갈 수 있고 11,000원에 꺾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전 최고점 몰라요. 근데 최고점에 도착했나 안 했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PST로는. 도착했으면 홀딩이죠.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세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하면 여기 올라간답니다. 그건 자기가 겁도 없이 틀린데 제 생각에는 지 저항 마크입니다. 마크입니다. 이상한 계산법으로. 알란 거죠. 저쪽 보시면은 CD라 했는데 디렉션, 방향을 맞춰야 되고 포지션을 맞춰야 되고 스피드를 맞춰야 되고 variability, velocity, 변동성을 맞춰야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맨 첫 번째만 공부를 합니다. 방향, 상승 하락 보합이야.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방향이 보합이든지 하락이든지 동의하시죠? 그럼 수익이 상승인데도 내가 눌렀어요. 항상 수익이 날까요? 아니, 안 나죠.
어떤 예가 있죠? 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상승장도 그 아까 그랬듯이 미세하게 들어가면 또 네. 그쵸. 근데 그 미세한 게 왜 나올까요? 다 왔습니다. 미세한 거. 좀 매매하는 심리에 따라서 심리학. 네네네네네.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시니까 또 드리겠습니다. 책 많습니다. 2명 다 한 명씩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꾸 제 수업 시간은 옹알 계속 말해야 됩니다. 대기업 회장님 넘버 3까지 배웠습니다. 회장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자분들이. 그래서 1000명 제자 인프라 되게 좋습니다. 주식은 9주 18주 걸리고요. 외환은 거의 1년 배웁니다. 1년. 외환 배우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외환은 거의 한 1200 됩니다. 한 2000만 됩니다. 수업료가. 벌써 1000명 졸업했죠. 800명. 뭐 금액이 네. 저는 학교나 수업에서 항상 동결인데 그분들 일산일 때 자산가이시면서 공부하신 분들 더 이상 모을된 또 수익이 나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근데 그분들 대화할 때 저는 항상 질문 토론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요. 추세가 매수인데 수익이 안 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승인데 10,000원에서 1,100원, 1,200원, 1,300원, 1,3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오면 되게 좋은데 10,000원 갔다가 9,000원 떨어지고 1,000원 11,000원 다시 9,000원 떨어져서 2,000원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책에 썼지만 상승 강화로 표현하고요.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는 상승 보합이 납니다. 그 추세는요, 일반 사람들은 상승, 보합, 하라고 나누는데 저는 5가지 나눕니다. 디바이드를. 상승 강화,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 하락 강화. 주식팀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상승 강화만 입니다. 상승 강화. 근데 선물옵션 외환팀들은 하락 강화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PS지표가 하루 종일 떨어지는지 큰 폭 하락이 나는지 문제를 바로 드리죠. PS지표는. 우리 매수만 치는데 PS지표가 선물옵션 외환처럼 훅 떨어지면 보이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 빨리 봅니다. 큰 폭 하락이니 손대지 마세요. 보통 하락도 안 해요. 훅 떨어지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향에서도 상승 강화를 맞춰야 됩니다. 상승 보합은 못 이겨요. 상승 보합은. 그거는 시간 대비. 100만 원 버티는데 100억 원을 못 버팁니다. 찰랑찰랑. 자, 주식은 1대1이에요. 레버리지가. 근데 저희처럼 해외선물 FX 마진이 50배 씁니다. 30, 50배. 1억 되면 50억 베팅이 똑같아요. 그러면 찰랑거리는 순간에 50배 곱해버리면 못 버팁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식보다 더 빠른 선물 옵션, 보다 빠른 FX 해외 선물을 노이즈 없이 상승 보합 없이 상승 강화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 저항선 있으면요, 저항선을 탁 올라왔을 때 얘가 상승 강화인지 상승 보합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지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PS 지표로는 딱 그냥 표현했죠. 두더지처럼 딱 올라왔을 때 1%, 2% 올라왔을 때 바로 알아요. 얘는 상승 강한지 보합인지 속도가 빠를지 느릴지. 우리가 지금 넥스트 캔들이 탄진 30번인지 45번인지 모르죠. 알고들 합니다. 각도가 늦을수록 여러분 눈에 다 보여요. 예. 근데 그거는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오고 제주 사람도 들어옵니다. 또 다 압니다. 각도가 또 빠진 거면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스피드 빠르고, 그리고 맨 밑에 베리어빌리티, 변동성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게 맨 밑에 거예요. 비밀이. 내가 눌렀을 때 곧장 가면 좋은데 왜 다이버런스 뜨지? 왜 밀리지? 왜 휩쏘지? 왜 풀백이지? 뭐 그런 용어 씁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현존의 모든 제가 일본지 미국지 봤는데요. 이게 휩소래요. 이게 풀백이래요. 이게 다이버런스예요. 근데 아무 노바진 나텔린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PS 지표는 이미 누르기 전에 알아요. 얘는 다이버런스 뜰 거야. 절대 안 떠. 얘는 휩소 절대 없어. 있어. 알고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그거가 저거 맨 밑에 배우려고 고수 찾아봅니다. 고수들이, 자칭 고수들이. 저 뒤에 카메라 하신 분들도 저만의 전에 국내 고수 다 만나봤대요. 쫄딱만 하고 와서, 저는 꼭 저한테 배우는 말 안 합니다.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컴페어 해보라는 겁니다. 컴페어.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해봐라. 저한테 안 배워도 한번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책 사지 마시고. 저희 학원 오면은 국내 책은 제가 다 사놨습니다. 제가 사놨습니다. 테크니컬.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캔들 분석하지 말고, 패턴 하지 말고, 피보너치, 확률 계산하지 말고, 에버리지 다운, 물타기 하지 마시고. 교수님, 제가 잘하는 게 이거예요. 맨 밑에 거. 하지 마세요. 물타기. 왜 하세요? 했더니,
텔레비에 나온 선생님이 단가 맞추는데 되게 좋대요. 계속 물타기. 그럼 언젠가 썸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올라요? 노바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년만 갖고 있으면 옵니다. 그럼 1년 동안 왜 갖고 있어요? 1년 뒤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교수님 작전주예요. 한 달 뒤에 오는데요. 갖고 와보세요. 제가 오는 시간 알려드릴게요. 시간. 언제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작전주든. 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확률 계산도 하시면 안 되고 캔들부터 세텀도 하지 마시고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할 게 없대요. 책상 밑에 답니다. 책상면은. 저는 지금 포렉스 가르치신 15년째고 국내에서는 숭실대학교에서 저밖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화는. 그러니까 환율 제자들은 거의 다 저한테 배우셨고요. 그래서 PS지표로 포렉스에 맞춤을 했는데 세자분들이 선물 옵션 안 맞을까요? 주식이 안 맞을까요? 해외 주식이 안 맞을까요? 저도 안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봤더니 처음에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조금씩 마더파이 봤더니 주식도 라이브 맞고 해외 주식도 라이브 맞고 비트코인 다 끝났습니다. 테스트 다 끝났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이제 다 테스트 끝나게 저는 런치만 되는데 국내 증권 선물사는 다 계약을 맺었기도 못해요. 그래서 일본 회사 계약을 중이고 이제 비트코인까지 하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해외 주식. 그냥 너무 맹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은 돈 많이 벌었는데 워런 버핏도 옛날에 그 IBM도 망했고 최근에 하인스인가 케찹한 회사 넣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분 손절시인데 손절이 어마어마하죠. 그분들은 뭐 몇억 달러 손실 합니다. 자, 주식값 외환을 하면 많은데 우린 저쪽에 관심이 없지만 제 제자분들 열에 한 3, 4명은 둘 다 공부를 하세요. 저 뒷부분도 저를 다 공부를 했는데 외환을 공부하면 얘는 너무 쉽습니다. 외환은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알고 외환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이 움직입니다. 환이 빠를까요? 주식이 빠를까요? 100% 환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숭실대학교 공개설명 보시면 제가 다 외환을 풀어드릴게요. 주식보다 얼마나 빠른지. 외국인 삼성전자가 오른지 내리는지 관심이 100점 만점에 한 1%밖에 없고요. 사실은요. 99%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들이 환자 손을 본다. 혹은 환율이 내리면 환자 손을 본다. 환자 손을 안 본다. 외국인들이 언제 손해를 볼까요? 환율이 오르면 손해 볼까요? 내리면 손해 볼까요? 1달러에 1,000원인데요. 얘가 1,500원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1달러가 1,000원이 500원 됩니다. 1월 1일, 12월 31일 A 케이스가 있고 B 케이스가 있는데요. 은행 가면 환율이 나오죠. 오늘의 환율은 얼마일까요? 자, 책을 드릴게요. 자, 말 빠지 마세요. 오늘의 환율은? 틀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나오는 환율도 틀렸습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환율 틀리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랑 비슷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유동 가격이 지금도 바람에도 올라.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알 수가 없다. 왜요? 저한테 다시 반문을 봐야죠. 오늘의 환율은? 드릴 게 맞추세요. 오늘 24시간이 매 순간 시간이 바뀌니까. 맞춰야 되는데. 오늘 언제? 거래되지 않는다? 월요일 날 오늘의 환율은? 책 드릴게요. 지금 끝났으니까 오늘이 매 순간만 바뀌는 거예요. 현재 유동가가 환율. 환율 없어요. 오늘의 환율, 평일에 월요일이에요. 오늘의 환율은? 왜요? 자꾸 여러분들은 환율은 알 수가 없는데요. 저한테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환율을 하늘로만 생각하세요? 환율이 뭘까요? 환율은 US 달러. 익스체인지? US 달러. 맞췄어요. 다른 거죠? 네? 나라마다 다 다른 거죠, 환율은? 그렇죠. 왜 자꾸 여러분들은 달러 원만 생각하세요? 원 달러만 생각하세요? 환율은 A/B 아닙니까? 전 세계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럼 환율이 존재하지 않죠. 환율은 달러 원, 유로 원, 원 달러, 아프리카 통화의 달러, 파운드 대 유로.
A/B 두 나 섞으면 환율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네, 달러, 원달러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달러 원이 맞아요? 원달러 맞습니까? 둘 다 맞대. 아니에요. 달러 원이 원달러예요. 모두 다 원달러 할 때 한 분만 달러 원을 발음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네,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수업 듣지 않으셔도 이거 합니다. 발음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안에서 모든 책을 보세요. 다 원달러 발음하시면 틀린 겁니다. 환율은요, A/B가 되는데 1달러 대 X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대 1,100원이 되는 거지 원달러면 1,100원 분의 1로 해야지 재정 흑자 다 맞습니다. 논리상으로. 그래서 제발 플리즈 좀 고급스럽게 달러 원이 1,140원이다. 사실 환율은 또 은행 가면은 1,140원 대 1,150원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1,100원 대 1,150원이에요. 어느 게 매수가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주식하는데 좀 화내는 건 뭐해? 이거 아래 저 나온다니까요, 선생님. 어느 게 매수가예요? 뒤에 거. 이럴 때 반대해야지. 하시지 마시고. 네. 얘가 높은 가격이잖아요. 이게 사는 가격입니다. 사는 가격. 얘가 파는 가격. 우리가 현찰 매도, 현찰 매수. 그쵸? 네. 파는 사람은 이제 은행 쪽이고, 은행 반대됐죠. 그러면 사는 가격, 파는 가격 빼면은 환율 마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면 바로 50원 손해보는 거죠. 근데 여사님은 우수고객이야 해서 50%를 깎아준다. 그럼 여기서 다시 50% 깎아주는 거죠. 자, 일로 가서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선생님이 한국을 가세요. 한국 가서 투자하세요. 그래서 제가 3달러를 드릴게요. 3달러 갔더니, 은행 갔더니 1월이라 고시만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를 줄까요? 얼마로 환전할까요? 3,000원. 아, 수수료 제외하고 3,000원 좋습니다. 3,000원 좋습니다. 우리가 은행 가면은 달러 갖고 오면 한국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FX입니다. FX. FX는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서 Forex랑 같은 말로 환전입니다. 환전. 그래서 일단은 달러, 유로 갖고 오면은 그 나라에 투자할 때 그 나라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환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는 강세가 되고 달러는 한반도, 코리아 퍼닌슬라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약세됩니다. 환율 한 줄 강세면 약세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자 3,000원을 가지고 가만히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12월 30일에 제가 오세요. 그러면 이제 현물 투자했는데 3,000원 그대로입니다. 땅값은 부동산 값은 주식은. 그런데 저는 달러 받고 싶은 거예요. 은행 갔더니 1달러 1,500원이 됩니다. 그럼 몇 달러를 바뀔까요? 2달러. 이해가 되시죠? 감 잡히죠? 그럼 저한테 이제 혼나겠죠? 3달러 줬는데 어디 30% 날라가고. 자, 얘도 3달러 드릴게요. 선생님은. 그럼 이날 3,000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외부에 의해서 5배로 바뀌었어요. 이제 숭실닦고 오시면 공부시켜드립니다. 이게 얼마 될까요? 이날은? 6달러. 대박 아닙니까? 현물 가치 그대로인데, 땅값도 그대로인데, 삼성전자 주가도 그대로인데, 오로지 환율의 효과에 의해서, 환율의 이펙트에 의해서. 동의하세요? 그럼 얘는요, 달러 원이 올라서 떨어졌어요. 1,000원이 처음에 됐어요. 올랐던 분도 내린 분도 있습니까? 안 헷갈린 게 왜 안 헷갈리냐? 오늘부터, from today. 이걸 맞췄기 때문에. 이걸 바꿨으면 헷갈려. 뭐가 올랐지? 근데 달러 원을 정확히 썼기 때문에 A가 강세, 얘가 A 통화가 긴 통화고 얘가 비교 통화예요. 그냥 오르면은 얘가 이렇게 쓰면 돼요. 달러가 강세, 원화는 약세. 그래서 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자, 보세요. 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손해봤죠. 그 유식하지 않지만 이거를 환차 손을 마름 하는 거고, 달러 원이 내렸을 때 유식하지 않지만 환차 이익을 보죠. 누가? 외국인 투자자가. 누가? 오라.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내리죠. 그러면은 이 환율은 주식하기 전에 이미 밤에 외환을 한 사람 다 알겠죠.
환율 떨어지는 이미 밤 잡히는 거예요, 환율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되면은 주식은 반대가 되죠.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그날 환율은요,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오르면은 베팅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NDF 선물 환율 보거든요. 달러 환율을. 현물도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종가로 그날 이제 달러 환율의 선물이 나와요. 환율이. 그 선물이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오르면은 주식은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주식과 선물 외환을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